박서준, 오연서, 조진웅, 강다니엘 이것을 바꾸고 대세 스타가 됐다. 잭스키스의 이재진, 이제 더 이상 이재진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최창민, 이것을 바꾸고 돌아온 사연은 홍수와 이시영, 논란을 호감으로 바꾼 그녀들만의 비결은 하리수, 신이 잘 나가던 그녀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다. 풍문으로 들어오쇼.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발로 뛰어 얻은 생생한 정보도 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축하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여자친구 생기셨나요? 아니고요. 예, 그건 기쁜 일이에요. 바로 저의 짝꿍 우리 하나 씨가 일일 드라마 주인공의 여주인공. 100회짜리, 야. 자, 보통 배우들은 작품을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혹시 하나 씨도 사실 드라마 시작하면서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네, 이번에 역할이 조금 제가 그동안 부잣집 딸의 아나무인의 조금 대찬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 솔직히 원래 성격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편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근데 너무 또 이런 착한 역할도 오랜만에 맡아보니까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말투도 하려고 하고 화장도 좀 수수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확실히 악역이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막 스트레스 풀 수 있거든요. 저처럼 새로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스타들이 있는데요. 바꿔야 사는 스타입니다. 자, 이분 때문에 밤잠 설친 여성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요. 로코 장인, 로맨틱 눈빛 제조기, 심쿵 유발자, 뭐 이런 수식어가 떠오르는 스타죠. 얼마 전에 K본부 드라마 쌈 마이 웨이에서 국민 남친으로 부상했고 뭐 요즘은 스페인에서 국민 알바생으로 맹활약 중이죠. 그렇죠. 네, 두 분이 말씀해주신 주인공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출구 없는 매력을 발산 중인 박서준 씨입니다.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K본부의 드라마죠. 쌈 마이 웨이 이 드라마가 박서준 씨와 김지원 씨의 활약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 드라마로 인해 박서준 씨한테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로코 장인이라는 또 이제 뭔가 기대가 되는 로코 장인이 딱 됐고요. 코미디. 예,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 연말 시상식 미니 시리즈 부문에서 남자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정말 작년에는 박서준 씨의 해였고요. 저는 작년 시상식 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말 바른 청년 같은 게 그 울먹거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수상 소감할 때 보면서 정말 잘 컸구나. 제가 평소에 부모님께 잘 표현을 하지 이러면 안 돼.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아들이어서 아버지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요. 보통 이제 진행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잖아요. 저 박경림 씨가 짓궂은 질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주 유연하게, 아주 뭐랄까 남자지만 남자가 볼 때 참 여유 있고 사람이 참 서글서글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박서준 씨가 정말 대세 배우다라는 느낌이 뭐 딱 드는데 작년에 이제 K본부에서 상을 3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큰 거는 뭐 이제 미니 시리즈 부문 남자 우수상, 그리고 네티즌상, 그리고 베스트 커플상까지 로코 이제 그 장인처럼 이제 좋은 걸 싹싹싹 골라서 받은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지금 활약이 대단했죠. 지난해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청년 경찰이 565만 명의 관객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손익분기점의 2배를 넘는 수치였어요. 굉장히 기록적인 것이었고 때문에 영화에서도 앞으로 흥행 불패 신화를 쓰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건 사실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남자 부문에서 좀 진짜 좀 놀라운 게 송강호, 장동건 씨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영화배우.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TV뿐만 아니라 충무로 이제 스크린 쪽에서도 이제 박서준 씨의 이제 이름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거죠. 이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이제 뭐 몇 가지 그
같이 따지는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것들이 SNS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됐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송강호 씨나 장동건 씨보다도 오히려 SNS상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접속하는 온라인에서는 박서준 씨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주연을 맡았을 때 사람들이 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결국 그게 이제 브랜드 평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 박서준 씨는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아마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본부의 그 음악 프로그램 MC도 했었고 또 노래도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OST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기, 노래, 뭐 진행 등등 굉장히 다방면에 두각을 좀 나타낼 그리고 아마 올해도 굉장히 많은 활동이 아마 기대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케이블 TV에서 방영 중인 윤식당 2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까지 저는 또 우리 서준 씨가 스페인어까지 잘하실 줄은 또 꿈에도 몰랐네요. 네,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내생미를 아주 잘 발산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여성 손님들조차도 박서준 씨를 보고 너무 잘생겼다라는 외모에 대한 극찬을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그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대세 오브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MC와 연기자를 오가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서준 씨는 연기자에서 예능인으로 포지션을 바꿔서 변화를 그래서 맞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아닙니다. 박서준 씨는 사실 7년 전에 일생일대 변화를 겪은 스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7년 전에. 사실 그 당시에는 박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박서준 씨는 이름을 바꿔서 성공한 스타입니다. 그래요? 본명이 아니었어요? 네. 이름을 바꿨어요. 예. 본명이 뭐였나요? 예, 박서준 씨의 본명에 대한 힌트는 여기 사진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군복 이름표 부분을 딱 보시면요. 이름에 찾아볼 수 없는 용자라는 글자가 그러네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이거 예비군복인데. 네,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박서준 씨 이름에는 용자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저게 촬영하다가 찍은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배역 알아요. 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같이 촬영을 해봤어가지고. 예. 아세요? 본명을 네, 알아요? 알죠. 본명으로 먼저 알고 있다가 네, 이제 이름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박서준 씨의 본명을 알려드릴까요? 네. 네, 박서준 씨의 본명은요. 박용규입니다. 용규 씨. 내 동생 용규. 박용규. 내 동생. 저 사진은 2013년 10월에 박서준 씨가 실제로 자기의 SNS에 올린 거예요. 저 사진이 뭐냐면 드라마 촬영장도 아니고요. 본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박서준 씨가 지금 아직 한창 어린데 사실은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연예인이 그렇죠. 2008년에 이제 입대를 해서 2010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는 건데 심지어 예비군 그 동원 훈련이 다 끝났어요. 일찍 갔다 와서. 네, 그래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예명을 쓰는 거지 이름을 다 바꾼 건 아니었던 거여서 그래서 이제 본명으로 달린 이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 사진을 찍은 거죠. 저 아까 유소영 씨가 박서준 씨 본명 알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궁금한데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그 이름을 부르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랑 샵이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드림하이투라는 거를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는 신인이어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원래 본명이 용규인데 이제 서준으로 활동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서준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용규가 이제 편한 거예요. 용규로 이렇게 했었고 저장도 용규라고 저장이 됐었고. 그래요? 오늘 땄어요? 아니죠. 저희가 이제 드림하이투가 이제 학교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니 하면서 번호 좀. 서로 이제 다 전화번호를 교환하니까. 동료니까. 네, 동료니까. 근데 그래서- 용규가 어느 날 서준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서준 씨는 2011년도부터 뮤직비디오로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박용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듬해부터 박서준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름을 바꾼 이후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도에 K본부에서 드라마 드림하이2 그리고 닥치고 패밀리라는 이
아마 보셨던 그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 러브라인까지 있는 좀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나와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었고요. 또 2013년도에는 금나와라 뚝딱으로 여성 팬들을 모으더니 그 해에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 신인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각종 드라마에서 주연을 꿰차면서 로맨틱 코미디 장인, 그러니까 차세대 로맨틱 코미디의 장인이다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배우분들은 막 10년 넘게 무명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박서준 씨를 보면 2011년에 데뷔를 해서 2012년에 1년 만에 또 얼굴을 알리고 되게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는데 굳이 이름을 그때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데뷔 직후에는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박용규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그래서 박서준 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배우를 준비하면서 연기학원 같은 걸 좀 다녀야 되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적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면 내가 당장 그만두겠다 이런 약속을 할 정도로 학업과 연기를 병행하면서도 성적 잘 안 떨어지고 또 연기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했던 그런 연기자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연기 전공을 하게 되는데 데뷔는 24살에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군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아직 데뷔를 하기도 전이고 데뷔를 한다고 해도 내가 잘 될까? 스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아마 혼자의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아마 군대를 다녀오지 못해서 혹은 다녀와서 좀 잘 안 풀리는 스타들을 보고 본인도 그게 남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도 빨리 갔다 와서 활동을 하자라는 마음이 되게 굳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일단 군대를 다녀오겠다는 생각을 붙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빨리 갔다 왔는데도 일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박용규 씨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에요. 계속 떨어집니다, 오디션이. 그래서 자신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뭐 연기를 계속 해야 될지, 연기를 그만둬야 될지. 근데 이제 군 입대하기 전에 같이 연기를 했던 그 또래들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막 힘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기자들이요, 요럴 때 답답한 마음에 한 가지씩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박서준 씨, 박용규 씨도 이제 계속 안 풀리니까 철학관 검증이 가죠.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진짜로? 이제 이름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름을 보통 져주잖아요. 이런 이름이 좋습니다. 당신은 이 이름이 잘 맞고 이걸 하면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이하게 박서준 씨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좀 만들어서 가져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서준이, 박서준이 좀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이름 지어주는 분한테 자기가 먼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걸 듣더니 이 이름도 괜찮다. 그래서 그럼 전 이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름을 지은 셈인 거죠. 네, 어쨌든 지금은 박서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용규에서 아예 박서준으로 이름을 바꾼 건가요? 예, 아직 개명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개명을 안 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집에선 용규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요. 소속사 직원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박용규 씨 이러니까 소속사 직원들도 그때만큼은 박용규님이라고 살짝 부를 때도 있고요. 그래도 대부분 박서준이라고 부르죠. 근데 말이죠, 이름 하나 바꿨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름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뀌었다? 이거보다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런 것들이 아마 결과로 좀 이름 바꿀 쯤에서 좀 터진 게 아닌가. 이건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명가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 박용규와 박서준 뜻을 제가 풀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박용규 같은 이름은 이제 성하고 이제 이름이 이제 되는데 이게 토수목, 오행이 상극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자꾸 벌리고 확장하다가 금전적 손실이 있고 이름에 이제 여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박서준 이름은 일단 오행이 토토금으로 상생이 좋다. 재능이 살아나고 재치와 순발력이 발휘되고 특히 예체능, 예능계 계통의 엔터 분야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이다. 자기 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패션이나 예술 분야에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이거 장현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 번씩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박수홍 씨하고 좀 했는데 형님은 제가 기억나고 무슨 색을 밝히고 뭐 있어요.
아, 색깔을 다채로운 색깔을 좋아하는. 아니요, 다른 근데 이게 사실 이름을 바꿨다고 바로 스타가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한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죽에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노력도 이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도 안 돼서 정말 마지막에 찾아가는 곳이 아마 이런 점집이나 이런 철학관이나 장명소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갑자기 그냥 바로 찾아갔으면 사실 이렇게 효과나 이런 변화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무언가 노력을 해왔다라는 증거고 실제로 박서준 씨도 엄청난 노력파입니다. 사실 윤식당 2 보면서도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스페인어로 공부했어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스페인어로 공부를 했고요. 또 영어는 평소에 원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또 요리도 노래도 다 노력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습득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왜 팬미팅을 많이 하는데 팬미팅에서 팬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보여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서준 씨이고, 그리고 윤식당 2에서 또 보면 거기서 틈나는 대로 그 밴드를 갖고 와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아, 아침마다 뛰고. 그렇죠, 아침마다 뛰고. 정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서준 씨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연예계에서는 이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흔한 일이에요. 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혜진 편집장님은 이 이름을 바꿔서 잘 되든 안 되든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아니 뭐 저는 뭐 이름 바꾸는 거는 사실 전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름을 바꿀 때는 사실은 그동안 내 친구들 뭐 내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다 나 이름을 용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내가 서준이라고 바꿨을 때는 분명히 뭐 서준이? 뭐 왜 바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많이 들을 걸 알면서도 나의 연예 활동을 위해서는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는 강한 결심,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름 바꾸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이름이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 예를 들면 뭐 발라드 가수다, 아니면 뭐 댄스 가수다, 혹은 뭐 연기자다 등등에 따라서 그 이미지에 좀 더 적합한 이름을 찾는다면 저는 그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듣기로는 이름을 바꿔서 예명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다른 얘기 또 들어보니까 워낙 박서준 씨가 노력을 그만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서준 씨 못지않게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 덕을 톡톡히 본 또 배우가 있죠. 네, 요즘 이승기 씨와 연애하랴, 그리고 요게 작곡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분이죠.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화유기의 3장 역을 맡은 오연서 씨입니다. 바뀐 이름 덕을 봤다고 하면 예전에는 오연서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썼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오연서 씨는 데뷔 이제 16년 차입니다. 벌써요. 배우가 아니라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LUV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했는데 이때 당시 이름이 바로 오연서가 아니라 오햇님입니다. 본명이에요. 네, 본명. 오햇님.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같이 있던 그 멤버가 바로 전혜빈 씨.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 그룹에도 또 약간 좀 또 숨은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햇님, 오연서 씨는 원래 여기 그룹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자리는 바로 황보라 씨 배우가 원래 멤버였는데 앨범 내기 직전에 탈퇴합니다. 그리고 오연서 씨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02년도 때 이제 앨범을 나왔는데 이때 이제 오렌지 걸이라고 인기가 정말 반딧불처럼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쭉 추락하게 됩니다. 비운이 이게 반짝하고 말았던 반딧불 인기였던 게 좀 비운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야심차게 데뷔를 했는데 활동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고 바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데뷔 시기에 물려 있어요. 2002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2002년 기억하면 다 뭡니까? 월드컵 때 데뷔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사실은 뭐 워낙에 성적이 또 좋았으니까 이제 이때는 뭐 모든 뉴스, 모든 신문, 모든 방송이 다 월드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노래를 해도 오피스 코리아밖에 안 들리는 이 시대에 그걸 했으니 오연서 씨가 당시를 회상하면 물론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운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그때는 좀 준비가 덜 됐던 상태인 것 같다라고 회상을 해요. 일단 데뷔도 중3 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데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오디션 보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기회를 잡게 돼서 데뷔까지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러브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한 건데 데뷔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에 9시간 동안 정말 춤을 배우고 그랬는데도 간단한 동작을 하지 못해서 전혜빈 씨에게 많이 혼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사진도 봤지만 그 오해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아기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럼 그룹이 망한 순간 바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LUV가 이제 폭망한 다음에 러브라고 하셨죠. 다음에 해도 오햇님으로 활동을 해요. 보면은 그 유아인 씨하고 같이 출연했던 반올림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예. 여기에 오햇님으로 출연합니다. 역시 드라마는 좀 약간 뭐 좀 화제가 됐지만 오햇님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해요. 예. 그 이후로도 이제 반올림이 끝난 뒤에도 1000번 넘게 오디션을 계속 봤다고 그래요. 예. 오햇님 이름으로. 오해님 씨가 오디션에서 또 아깝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오디션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하고 영화고 너무 많은데 다 가면 최종까지 가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50대 50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개명을 결심하게 된 건가요? 사실 이게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오연서 씨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렸고 오연서 씨 어머니가 예쁘고 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 점집에서 이름이 오햇님인데 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의 기운으로 이 기운을 좀 눌러줘야 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물을 연에 차례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순서,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어서 굉장히 좀 잘 흘러가는 이름,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무난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대신 성은 그대로 써서 2007년에 오연서라는 예명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이 뭐냐면 그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000번 정도 오디션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1000번의 오디션을 떨어지는 그 과정이야말로 정말로 이 오연서라는 배우를 담금질했던 그런 시간인 거고, 그리고 그 1000번의 오디션 떨어진 그 힘이 결국은 이 오연서라는 배우를 지금 이 탄탄대로로 올려놓은 것이지, 만약에 뭐 한 10번 오디션 떨어졌는데 이름 바꿔서 그때 데뷔가 어떻게 잘 됐다 이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올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오연서 씨는 개명을 한 건가요? 예, 오연서 씨도 완전히 개명을 한 건 아닙니다. 집에선 여전히 햇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오연서 씨의 부모님은 이 이름이 너무 예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고요. 오연서 씨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남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여동생이 있었다면 달림으로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이름을 좀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그 활동을 지금 오연서 씨로 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얼마나 많이 잘 됐나요? 아주 잘 됐는데요. 아주. 오햇님에서 오연서가 되고 4개월 만에 광고를 5편을 찍고 그리고 드라마 출연제도 늘었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름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가 본데 귀여운 오햇님에서 다소 좀 여성스러운 이름의 오연서가 되니까 성격까지도 좀 여성스럽게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연서 씨 같은 경우 이름 바꾸고 정말 일생일대의 드라마를 만납니다. 바로 K본부 드라마죠. 넝풀째 굴러온 당신에서 강말숙 역할로 이제 국민 막내딸로 정말 등극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오자룡에 간다. 그리고 왔다 장보리. 요거 정말 여민정 이후로 정말 큰 인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률 높이 올라가면서 정말 시청률 보증수표로 정말 오연서 씨는 각광을 받게 됩니다. 오연서 씨는 저랑 나이도 약간 비슷하고 걸그룹에서 연기자로 그 전향했다는 공통점도 있어가지고 제가 활동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이름 덕인지 요즘 정말 승승장구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오연서 씨 인기 뭐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 최근 드라마계나 영화계에 좋은 젊은 여배우분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여배우가 주인공인 작품들도 많이 없었던 것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40대이신 여배우분들의 이런 포스를 이어가는 배우분들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근 상태에서 나온 게 오연서 씨거든요. 지금 뭐 이 분위기면은 계속 좋은 분위기로 아마 오연서 씨는 한 뭐 1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연서 씨가 이 웹툰과 드라마에서 인기를 거둔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작품이 영화판이 지금 제작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박해진 씨와 함께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쳐요. 근데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워낙 고정 팬이 많아요. 또 그리고 뭘 할 때마다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오연서 씨의 주가도 굉장히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름을 바꿔서 대박을 터트린 스타 하면 저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에 첫 천만 영화이자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를 탑3에 이름을 올린 신과 함께 재와 벌의 하정우 씨. 네, 이분도 예명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정우 씨 본명은 아버지가 김용건 씨잖아요. 네. 근데 하씨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본명이 김성훈 씨예요. 근데 보통 아버지가 김용건 씨면 일부러 김성훈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좀 이렇게 후광을 좀 얻으려고 그럴 텐데 이게 후광 없이 연기하려고 이름을 바꾼 거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런데 대놓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려고 이름을 바꾼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 조진웅 씨입니다. 아니 조진웅 씨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그 어떤 분이시죠? 막강한 무슨 파워를 갖고 있나 봐. 아니 뭐 또 배우 하셨던 분인가? 네, 조진웅 씨의 아버지는 조춘 씨인가요? 네, 아주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연예계 쪽과 전혀 관련이 없고 또 뭐 흔히들 생각하는 뭐 재벌 이런 것과도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데 후광을 얻었다고요? 어떤 도움을 그러면 평범하신 분인데 네. 어떤 후광을 또 원한 거죠? 네, 사실 조진웅 씨의 원래 본명은 조원준입니다. 네. 괜찮은데? 조원준 씨예요, 이 이름도 멋있어요. 네, 그런데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사실 장명소에 찾아가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조진웅 씨의 아버지의 조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배우명으로 활동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건 무슨 영화 제목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진웅 씨가 왜 아버지 이름을 쓰냐 이유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왔고 이름 자체가 이제 진웅. 이름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말이죠. 우레진에 수컷 웅자를 쓰는데 굉장히 멋있어 썼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처음 이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럴 거면 로얄티를 내라. 매달 지금 로얄티를 지급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사실 내고 있어요, 이름에 대해서. 그래야죠. 뭐 성공했는데 이 정도 로얄티야 뭐. 처음에 그 조진웅 씨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을 쓰겠다 했을 때 그 아버지 반응이 궁금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죠. 별걸 다 빌려간다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타박을 하셨는데 근데 아버지보다도 사실은 할머니가 더 혼을 내셨다고 하고요. 그런 불효가 어딨냐며 아빠 이름을 훔쳐간다고 이렇게 뭐 이제 많이 좀 타박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이름을 아들한테 주면서 써라 할 정도면 진짜 연기 생활 팍팍 밀어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요. 일단은 조진웅 씨가 연기자의 꿈을 갖는 것에 아버지가 큰 몫을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자주 보러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조진웅 씨가, 그러니까 아들이 연기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연기자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봐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그래도 아들의 뜻을 꺾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지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조진웅이라는 이름으로 연기 활동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사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조진웅 씨의 고향이 아시다시피 부산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부산에서 나왔어요. 경성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이때 입학하자마자 학교 수업과 병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예요. 연극을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원준이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힘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극단 생활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단비를 내면서 굉장히 어렵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진웅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극단 생활을 했을 때도 술을 굉장히 자주 마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때 안주 삼은 것이 소금과 간장 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도 술을 좀 즐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조진웅 씨는 10년 가까운 부산 극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시립극단에 들어가요. 가서 역을 맡긴 했는데 한 편 하고 쉬는 날이 더 많았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쉬느니 나태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일단 극단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군대 선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선임이 영화 스텝이었던 거예요. 권상우 씨 나온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이 선임 덕분에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어떤 역할인지 궁금하시죠? 그때 이종혁 씨하고 권상우 씨하고 1대1 싸우는 장면에서 권상우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따까리들은 빠져. 따까리가 조진웅 씨. 그 안에 있었어요. 큰 체격 큰 그 역할인데 이제 영화 이제 끝나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배우들. 이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저기에 아버지 이름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바로 조진웅이라고 처음 이름을 쓴 겁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효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진웅이라고 이제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 드라마, 영화 조주연급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 부산에서 떠돌렸던 그런 극단 생활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충무로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배우고 서로 모시고 싶어하는 배우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 좀 이렇게 대박이 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조진웅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나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사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는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예를 들면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던가 뭐 사건 사고를 웬만하면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뭐 이러한 노력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이 이름 쓰기 전에 막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는 정말 조심합니다. 왜냐? 자기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조진웅 나쁜 놈, 조진웅 싸가지 없는 놈. 결국 아버지 이름으로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실제로 또 이제 영화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조진웅 씨가 정말 불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밥을 이제 무조건 사야 된대요. 조진욱 짠돌이라는 말에 우리 아버지 짠돌이 아닌데 무조건 밥을 사. 근데 이게 불편하다고. 양점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밥을 많이 산다. 조진욱이란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자, 이름을 바꿔서 잘된 남자 배우 박서준 씨에 이어서 여배우 오연서 씨, 또 조진웅 씨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개명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는 가수가 또 있다면서요? 제가 이 가수를 소개하게 돼서 사실 되게 영광인데요. 그 정도로 요즘에 정말 대한민국을 흔드는 정말 핫한 가수예요. 영광이라고요? 프로듀스 101, 2죠. 여기서 1위를 차지한 누군지 아시겠죠? 강다니엘 씨인데요. 강다니. 이분, 그러니까 강다니엘 씨를 약간 설명하는 수식어가 요즘에 최근에 되게 많아졌어요. 뭐냐면 한국을 뒤흔든 신드롬 스타 1위, 그다음에 2017년 남자 아이돌 대전 최고의 아이돌 CF 모델, 커플 일기를 쓰고 싶은 스타 1위. 그래서 정말 모든 것에 다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강다니엘 씨의 인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강다니엘 병입니다. 강다니엘 병이요? 상사병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강다니엘 씨가 아팠던 건 아니고요. 강다니엘 씨가 입었던 옷을 따라 사서 따라 입기도 하고 또 부산 출신이어서 사투리를 종종 쓰는데 그 서울 분들이든 뭐 어디 분들이든 그냥 강다니엘 씨의 그런 사투리를 좀 따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강다니엘 씨가 젤리를 좋아해서 젤리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젤리를 같이 똑같이 씹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모두 다 따라하는 것을 강다니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젤리 많이 먹었다 이거. 강다니엘 씨는 20대 초반인데 무슨 인생의 굴곡진 사연이 있다고 벌써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까? 이제 그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너무나도 뭐 멋지고 정말 여성 팬들이 막 소리 지를 정도로 너무 잘생기고 멋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그 이유는 바로 정말 믿기지 않지만 이유가 바로 너무 못생겨서 정말 못생겨서 왕따를 당했대요. 진짜로요? 예. 정말입니다. 예. 지금 그 초등학교 친구들 지금 혼자 석고대자 하고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요. 그때 당시 이제 강다리엘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못생긴 거 그래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춤도 열심히 추고 노래 열심히 해서 너희들보다 더 노래와 춤을 더 잘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춤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연습생 시절 때도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다니엘 씨는 2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연습생들이 그렇듯이 데뷔를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하 연습실에 박혀서 계속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연습해야 하는 굉장히 좀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강다니엘 씨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안함들이 강다니엘 씨를 조금 더 그때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좀 다져주는 그런 뭐 밑바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프로듀서 101 이제 시즌 2 나갈 때 사실 소속사도 그렇고 주변에서 기대를 사실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출연해봐라.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지 뭐 이렇게 대박으로 나고 스타가 될 거라고는 주변에서 사실 아무도 기대 안 했던 케이스였죠. 그럼 그 힘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개명을 한 건가요? 예, 개명을 선택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바로 고향 때문입니다. 고향이요? 네, 강다니엘 씨의 고향은 미국인가요? 부산인데요. 예,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강다니엘 씨의 이름을 제대로 약간 잘 못 부른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이름을 지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대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개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 전에 쓰던 이름이 뭔가요? 강다니엘의 과거 이름이 바로 강의건이에요. 강의건? 의건. 아, 강의건. 이게 의건. 맞죠? 네. 의건. 경상도 분들이 유난히 의 발음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이거나. 강어건, 강의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산 네이티브로 해드리려면 네. 이제 강의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부산 탑재, 부산말 탑재를 딱 하고 하면 강의건, 강의건. 의의가 잘 안 되네요. 의도 안 되고 건도 잘 안 돼요. 건도.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구나. 사실 이게 그냥 굳이 신경 써서 얘기를 하지만 강의거나 이러다가 강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빨리 하면 의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았겠네요. 네. 많이 받았겠다. 아버지도 부르기 힘든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사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어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건가요? 그렇죠. 무슨 다째 맞습니다. 무슨 예. 이자 쓰냐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이름이고요. 성경 활동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 바로 이제 강다니엘 씨의 친척이 사는 캐나다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my name 강의건.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 반응들이 약간 좋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다니엘가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다니엘을 쓰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잘 졌어요. 그 이미지하고도 정말 잘 어울려요. 예. 아니, 그 유소영 씨도 본명이 아니죠? 네, 저는 원래는 주소영이에요. 주소영. 이름은 똑같고 성만 바꿨어요. 원래 주 씨인데 그러니까 걸그룹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죠, 회사에. 저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는 회사에서도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사실 소영이라는 이름이 좀 흔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주 씨는 흔하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주소영입니다. 이러면 추소영호 씨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보자 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소영이라는 이름이 이쁘니까 성을 좀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유소영 어떠냐 해서 그냥 유소영으로 간 거죠. 슬리피 씨는 본명이 슬씨가 아니잖아요. 저는 궁금하네요. 김성원입니다. 네? 김성원. 안녕하세요, 성원이에요. 어울린다. 야, 슬리피는 왜 슬리피라고 지은 거예요? 감이 많아서. 졸려서 원래 슬리피 독이었어요. 졸린 개였어요. 좀 세죠? 네. 그게 나요. 원래 스눕독처럼 슬리피 독이었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빼고 잘 됐어요. 근데 저 진짜 바꾸고 싶은데 멋이 없어서. 멋이 없어요. 슬리피요? 네, 카리스마 없어서 바꾸고 싶은데 이름을 알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슬리피? 성훈 씨는 이름을 바꿔도 카리스마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더 멋진 뭐 쌍칼. 예전에 근데 옛날에 그래서 영어 말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김씨니까 김미건 이것도 생각했어요. 김미건? 김미건 총을 좋아. 김미건. 예. 국미 중화가 어때? 철없다. 김미건 멋있지 않아요? 김민만 해야지, 김민만. 안녕하세요, 김미건입니다. 총을 달라고. 그런 라인 지나지 않았니? 자,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이름 하나가 스타들에게는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중인 스타들도 있다면서요? 네. 16년 만에 재결합을 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잭스키스 멤버 중에 이름을 바꾼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누구신가요? 네, 최근에 잭스키스 멤버 중에 이름을 완전히 바꾼 멤버가 있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명을 해서 여권, 주민등록증을 다 새로 발급을 받은 멤버거든요. 누굴까요? 네. 개명의 주인공은 그 잭스키스의 멤버 이재진 씨인데요. 이재진 씨 같은 경우에는 YG 패밀리의 수장인 양현석 씨의 처남으로도 더 유명하죠. 근데 이런 이재진 씨가 이재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한조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한조? 네. 뭐 사업가로 가는 건가요 이제? 이한조로 바꾸면? 아니 이게 옛날에 그 킬미라는 영화에 그 한조 그 칼 만드는 그 장인 그게 한조거든요. 네, 게임 안에서도 유명한 한조 캐릭터가 있거든요. 유명 캐릭터예요 한조가. 네. 보통 뭐 하는 일이 좀 안 풀릴 때 뭐 이렇게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철학관에 가서 뭐 이름을 좀 바꾸거나 그런데 지금 이재진 씨가 뭐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잭스키스라고 하면 재결합 이후에 음원 차트에서도 1위, 음악 방송에서도 1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섭외 1순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의 굉장히 5차원적인 행동, 이런 캐릭터로 핵심 멤버로 떠오르기도 했고 또 사생활을 사실 살펴봐도 동생 이윤주 씨가 양현석 수장과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와 결혼을 하고 또 조카가 생기면서 자신 스스로도 그 전에는 좀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하고 좀 우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가족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재진 씨, 그러니까 이한조 씨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술이었어요. 네, 이것이 이름을 바꾸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필명을 많이 쓰잖아요. 이재진 씨도 필명을 한조 이렇게 하고 서류상으로는 재진 이렇게 이름을 그냥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줘도 됐을 것 같은데. 예, 개명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연예인이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재진이 썼어? 그림이야? 약간 이런 편견을 갖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림으로, 아트로 이런 사람이 있어? 알고 보니 이재진이네? 이걸 원했던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아마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5분이면 들통이 날 텐데. 예, 완전히 이한조로 탈바꿈해서 그림에서만큼은 정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끝까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요. 멤버들이 가만히 있을 멤버들입니까? 은지원 씨 이렇게 확 말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죠. 이재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꿈이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원래 꿈은 원래 화가였습니다. 화가를 하고 싶었는데 비싼 물감을 살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때 이제 연필로 그린 게 이제 만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모습들을 종종 이제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꿈을 좀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전도 열고요. 또 이제 2011년에 발매한 빅뱅의 스페셜 에디션 앨범에 멤버들의 일러스트 그린 사람이 바로 이재진 씨. 이걸 다 그린 거예요? 이게 수준급이에요. 이야. 저분은 태양 씨인가요? 그렇죠. 아니 사실 이재진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연예계에서 커리어가 있잖아요. 예술계로 진출하면 그게 좀 이렇게 돈 받는 것도 있을 텐데 굳이 작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걸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동생이지만 멋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잭스키스 이재진 씨의 활약과 함께 이재진이 아닌 화가 이한조로서의 새로운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16년 만에 재결합한 잭스키스보다 네. 더 긴 세월인 무려 17년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재개한 분이 계시죠. 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청소년들의 워너비로 불렸던 정말 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죠. 예쁜 남자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마 30대, 40대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짱! 아실까요? 어떤 분인지? 알죠, 아니, 알죠. 짱 알죠, 짱. 이렇게 막 오한이 왔나요? 왜 이렇게 까울까울 좋아하는 분이 짱이 누구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짱이셨죠, 이분이. 네, 맞습니다. 바로 가수, 연기 모든 걸 다 했었던 만능 엔터테이너 최창민 씨입니다. 씨, 사진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되게 샤워하고 나온 듯한 젖은 머리. 그때는 무스 발라서 되게 젖은 머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자. 야, 발음이 좀 이상한데? 젖은 머리. 아니 근데 약간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그 여기. 더듬이처럼 맞아요. 이렇게 네. 맥가닥을 저렇게 좀 내리는 그 스타일을 고집했었어요. 젖은 머리 시초네요. 아, 그러네요. 저도 대학 때 더듬이 머리였던 거 생각나요. 근데 그 최창민 군이 당시에 이제 한참 예능 프로그램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등장하는 그 시점에는 저렇게 얼굴이 자꾸 하얗고 꽃미남 이런 스타일이 거의 없다가 저 스타일이 나타나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정말 만화 속에서 딱 만화를 찍고 나온 정말 그 캐릭터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죠. 최창민 씨 제가 간단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996년도 당시 그 김종국 씨가 했던 그룹이죠. 터보의 백댄서로 일단 데뷔를 시작합니다. 그 이듬해 97년도에 10대, 20대 여성 팬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잡지 바로 세시나 에꼴의 이제 모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깊게 패인 그 보조개하고요. 그리고 이 뽀얀 피부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느낌이 약간 리틀 김원준 이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비슷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8년도에 송혜교, 조효정 씨와 시트콤을 출연했고요. 그리고 그 노래 짱과 영웅의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진짜 최창민 씨가 뭘 했다 하면 다 따라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무대 패션으로 한번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머리띠는 여자만 하는 거라고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최초로 최창민 씨가 머리띠를 하고 나오면서부터 다른 남자들도 다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20살 때. 근데 아무튼 저희 반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굉장히 팬들이 많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최창민 씨는 3년 동안 활동을 하다 갑자기 종적을 감췄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 사연이 가슴이 좀 아파요. 뭐냐면 그 당시에 소속사 대표가 앨범 제작비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요. 또 최창민 인기가 많으니까 이중계약을 여기저기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20대의 나이였잖아요. 이 모든 위약금을 최창민 씨가 다 물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 금액으로 수천만 원에 달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출연을 했잖아요. 사실 저도 되게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니까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네, 외모는 정말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냉동 인간처럼 약간 더 벤자민 버튼 느낌도 납니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변한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10대 나이에 데뷔했던 최창민 씨가 어느덧 30대 후반이 됐습니다. 두 번째 변한 건 최창민 이름이 최재우로 바뀐 거 딱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더 멋진데요. 너무 멋있죠. 지금이 더 멋있어요, 우리 창민이. 느낌이 있네. 네. 그랬네요. 방송 활동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건가요? 글쎄요, 방송 활동을 목표로 해서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잠시 이젠 연예계 생활에서 멀어질 그 시기에 좀 되는 일이 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잘 돼볼까라는 마음에 이름을 바꿨는데 장명소에서 재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이 마음이 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선택하게 됐고
그때도 좀 나중에라도 다시 연예계 생활을 하게 된다면 동명이인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이 점 또한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라면은 그래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들도 막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최창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 똑같은 뭐 연예계 생활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좀 옛날에 알아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굳이 왜 이름을 바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우선 최창민이라는 이름의 덕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뷔를 연기로 했고 앞으로도 연기자로 더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프로젝트성으로 발매한 음반이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 최창민이라는 이름은 가수다라는 이미지가 탁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의 이미지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최재우로 연기자로 새롭게 쌓아가고 싶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창민 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최창민 모른다. 그래서 충분히 최재우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17년 만에 돌아와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하지만 그동안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뭘 하면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최창민 씨는 이제 쉬는 동안 우연치 않게 명리학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명리학을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에 빠지면서 자신을 또 뒤돌아보면서 근데 지난 6월에 모든 공부를 끝마칩니다. 근데 아까 방송 생활도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투잡을 하시겠다 이건가요? 일단 언제 섭외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2달 전부터는 피부 관리도 따로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예능과 연기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다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명리학을 쉽게 놓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창민 씨가 명리학을 공부할 때 좀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유가 수업료가 좀 비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주에 16만 원을 받는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수업비를 메꿀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명리학을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맞은 스타가 있는가 하면 외형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맞은 스타도 있죠. 네, 이분은 딱 3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구, 중국, 그리고 성형. 알겠네요. 홍드로. 알죠, 네, 알죠. 바로 홍수아 씨인데요. 얼마 전 방송을 통해 나 성형했다. 쿨하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예전 홍수아 씨 모습이고 지금 홍수아 씨 모습. 매력 있었어요. 옛날엔 되게 네. 보이시했어요. 홍수아 씨 같은 경우는 2003년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특유한 그 활발함, 발랄함 이것 때문에 인기를 굉장히 끌었는데 2013년 그 K본부에서 방영한 대항의 꿈 이후로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모습은 좀 사라지게 됐죠. 많이 이제 뭐 인정도 하셨고 이제 수술을 하셨다 했는데 이제 뭐 어디를 제가 조심스럽고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굴이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뭐 다 뜯어고친 거 아니야 라고 늘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홍수아 씨는 눈을 찝었고요. 코를 만졌고 이는 이렇게 살짝 라미네이트 좀 하고 이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화장법만 달라져도 사람이 여자들은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술과 수술과 함께 과거와는 또 다른 화장법으로 그렇게 막 유난스럽게 많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분위기가 너무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너무 많이 바꿨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정도는 사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정말 더 많고요. 턱 깎고 돌려차기 하고. 정말 자기가 뭔가 돌려깎기. 예. 근데 홍수아 씨가 성형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홍수아 씨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wal가닥 고등학생 혹은 철부지 막내딸 이런 캐릭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미지는 뭔가 청순하고 순수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달랐던 거예요. 맡았던 역할도 뭔가 청순 가련한 척사랑 캐릭터가 많았는데 홍수아 씨가 당시에는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아이라인이 자꾸 눈을 뜨면 먹어서 아이라인을 진하게
두껍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더 세 보이고 청순 가령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제작사 측에서 홍수아 씨에게 성형을 먼저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요. 홍수아 씨가 그 약간 가벼운 역할이 좀 많았잖아요. 거기에다 예능까지 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이 안 됐어요. 맞아. 저는 이 홍수아 씨의 진심을 듣고 솔직히 되게 미안했어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연예인이라고 하면 화려할 것만 같고 그냥 출연료 거저 먹는구나 사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냥 돈이 많은 건 연예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홍수아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는 가장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부양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찾아주는 곳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하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또 거기서 너무 좋아하더라. 난 안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조금 다른 연예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성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아 씨한테 야, 전에 그렇게 하고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왜 했냐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인터넷 댓글도 그렇고. 아니면 그때 띄워줬어야지. 맞아요. 그때 잘 돼서 대스타가 됐으면 이분이 성형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 전에 뭐 띄워줬어야죠, 그러면. 맞아요. 예. 어떤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옛날 얼굴이 더 개성 있고 좋았는데 왜 했냐. 그래서 홍수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캐스팅을 해주시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맞는 말이에요. 정답을 얘기했네요, 당당하게. 저는 이제 홍수아 씨랑 동갑이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사실 수아는 성형 전에도 예뻤어요. 되게 마르고 되게 연예인스러웠는데 또 이제 성형을 하고 나서 이제 이미지가 좀 바뀌면서 또 예뻐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특히 요즘 아시아의 여신 판빙빙 씨랑도 굉장히 흡사하게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일화가 있는데 판빙빙 씨랑 좀 닮아가지고 일어나던 해프닝들이 좀 있어요. 이제 공항에 중국에서 활동하려고 중앙국 공항에 냈는데 팬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판빙빙 씨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흡사하고 정말 또 너무 소녀스럽고 가녀린 이런 게 이제 홍수아 씨도 그런 이제 매력을 지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 판빙빙 씨랑 함께 성형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중국의 실제 배우예요. 장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 배우 중에 송혜교 씨. 송혜교 씨를 모델로 본인이 성형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2의 송혜교로 활동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들 중에는 같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 다른 나라의 예쁜 배우를 그대로 이제 좋은 점을 뽑아서 성형을 하는 배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홍수아 씨가 뭐 꼭 그 판빙빙 씨를 얼굴을 베끼고 싶다 막 이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다만 그런 건 좀 있겠죠. 중국 사람들이 판빙빙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얼굴, 전형의 얼굴. 이것을 아마 중국 쪽 관계자들이 뭐 조금 이렇게 요구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좀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했는데 하고 나니 뭐 기존 얼굴형이 좀 원래 좀 비슷했다든지 팔다리 이런 것들이 좀 가늘어가는 게 판빙빙 씨와 좀 비슷한 이미지였다든지 뭐 이래서 아마 판빙빙 씨와 좀 비슷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뭐 홍수아 씨가 꼭 그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이건 아마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얼굴이 조금만 달라져도 뭐 재밌는 해프닝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뭐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제작 발표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아 씨가 아주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검색대를 통과를 했는데 여권을 보더니 그쪽 분께서 같은 사람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아 씨가 이거 나 맞다. 내가 수술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일일이 해명을 해야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수아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미군부대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주민등록증을 내야 돼요. 냈는데 또 걸렸구나. 또 걸렸어.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수아가
전이에요. 전이에요. 바로 바꿀 텐데 원래. 빵 터졌어요. 한 2주 전쯤? 일주일, 2주 전쯤.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성수아 씨가 이게 편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털털한 친구여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가장 이제 핫하다는 그 배우가 추자연 씨잖아요. 추자연 씨 정도만큼의 인기를 갖게 되었나요? 근데 그 중국 활동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네. 일단 그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수아 씨가 앞에 있는데도 이 중국말로 험담을 하게. 그리고 이제 촬영장 숙소도 정말 형편없었고 겨울철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모든 세파를 다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를 꽉 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고생했네요. 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넓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도시에는 추자연 씨를 알지만 또 어느 누구야? 이렇게 약간 반응이 좀 엇갈리거든요. 단 하나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유혹이라는 중국판 아내의 유혹이라는 대표작이 있는 거고 아직 홍수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 대중적인 작품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아 씨는 약간의 인지도는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중국 상해에서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한류 인기상을 수상했어요. 약간의 이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활동할 때 출연료가 3, 4배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성형을 한 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홍수아 씨가 있는가 하면 네. 성형의 고백으로 호감이 된 스타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웨딩 마치를 올리고 지난 1월에 등남 소식을 알려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네, 이시영 씨가 사실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였어요. 그때 금잔디 여주인공 구혜선 씨를 약간 괴롭히는 그런 아주 시기하는 친구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인형 같은 외모로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예뻤었던 모습이 있거든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외모도 어느 정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시영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단 바로 성형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사실 경력이 되지 않은 이 신인 여자 배우에게 과거의 어떤 외모에 대한 의혹의 시선들, 혹시 이런 뭐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사실 그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할 법도 하죠. 그런데 주저없이 성형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호감이 굉장히 상승이 됐어요. 나중에 이시영 씨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봐도 성형한 얼굴인데 거짓말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아, 이 사람 정말 털털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증명이 되기도 했죠.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별 차이 안 나는데. 약간 김비누 씨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 꽃보다 남자를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거기서 악역이었단 말이에요. 좀 슬픈 사연이 있는 캐릭터 악역이에요. 어릴 때 이제 못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성형민을 거듭나서 다시 커가지고 나오는 이런 약간 캐릭터가 있어서 연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도 성형 고백을 또 당당히 또 솔직하게 하고 또 이제 그리고 또 나이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약간 이런 게 좀 솔직한 모습으로 팬들한테 다가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첩되면서 그런 게 좀 이미지가 좀 많이 호감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시영 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형에 대해서 요즘도 뭐 하냐? 그때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성형을 하지 않고 이 성형을 했던 시기가 한 10년 전이다. 근데 사람이 10년 전, 이 얼굴을 10년을 지나고 오면 이게 내 얼굴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내 얼굴에 대해서 성형을 했구나라는 사실 인식을 생각보다는 안 하게 된다. 이제 사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주변에서 하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얼굴은 네 얼굴이다라는 말을 누가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성형 안 한 얼굴도 매력이 굉장히 있으신데 굳이 성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이시영 씨가 나온 그 과가 의상 정보, 의상 디자인 정보과예요. 네. 연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과고
뭐 연기에 대한 뭐 정보도 없기 때문에 뭐 정말 힘들었죠. 기획사를 뭐 여러 군데 옮기면서 시간만 흐르고 이때 성형을 이제 결심한 건데 이때 또 이름도 바꿔요. 원래 이름이 이제 이은래인데 이때 이시영으로 바꿉니다. 아, 이름이 은네예요? 네. 예요? 네. 네. 이시영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시영 씨 예전에 복싱 선수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네. 복싱은 특히나 이렇게 얼굴 쪽 과격을 하는 건데 네네. 좀 성형을 했다면 그 다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건 제가 궁금해서 직접 이시영 씨 같이 복싱했던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봤는데 이시영 씨가 2013년도에 처음 복싱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대요. 얼굴 맞으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시영 씨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무조건 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시영 씨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때 복싱을 배우면서 이 비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얼굴 안 받는 비법. 그래서 계속 피하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2016년부터 이제 경기에 나서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얼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습관성 어깨 탈골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사실 이게 복싱을 할 때 성형을 한 거를 신경을 쓰면 아예 못하죠. 사실 그럼요. 복싱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잊을 정도로 그냥 복싱의 매력에 흠뻑 빠진 거였고 그리고 아마추어 경기는 사실 또 헤드기어를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좀 부담 없이 막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시영 씨가 대중적인 호감을 얻게 된 것은 뭐 성형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또 그 과정을 숨김없이 드러낸 어떤 솔직함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쁜 가정을 꾸리고 또 남편과 아이와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조만간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근데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어떻겠지만 뭐 저는 뭐 연예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변신을 위해서 이 성형하는 게 성형뿐인가 선택이 연기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노력할 수는 없나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필요하다면 해야죠. 사실 배우든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결국은 보여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더 가꾸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 좀 더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상하고 깨지지 않고 그냥 평상시 모습 보여주려면은 솔직히 아니죠. 저희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이렇게 지금 다들 꾸미고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이쁜데 네. 말을 줄이지 그래요. 예뻐 보일 텐데. 그래서 중국 갈까 생각 중이에요. 중국 가서는 말이 한 통이가 정말 예뻐 보이겠네요. 중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실패하죠. 근데 이제 그 꼭 성형까지 했어야 되느냐, 연기력을 조금 더 너가 잘하면 네. 그거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데 그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잔인한 질문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약간 무지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배역이라는 것에 맞는 배우가 된다는 것은 연기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 수많은 뭐 이미지들, 그 이전의 이력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더 씌워져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연기력은 당연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건 한 부분인 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뭐 어떤 노력, 예를 들면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몸무게를 줄인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봐요. 네. 아무래도 연예인은 네. 보이는 직업이잖아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성형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성형을 하게 된다면 이 부위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어디? 쌍꺼풀? 저는 이제 턱이 없어요. 그 무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모습이 컴플렉스가 엄청 심합니다. 주사 맞으면 되잖아. 약간 공유턱인데 공유턱. 어머, 뭐라고요? 제가 공유 씨 진짜 많이 봤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저도 턱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동안의 기본은 사실 턱이 턱이 짧은 짧아야 편이 된다고 되잖아요. 하는데 네. 이거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90년도 초반에 대학생일 때 이제 상담을 받아봤더니 당시 수술법은 어떤 거였냐면 이 아래 턱을 밑에 부분을 절개를 한대요. 맞아요. 절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심 같은 걸 박은 다음에 다시 그 뼈를 붙이면 그만큼의 길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다리 우리 길이 늘린 것처럼.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는 커다란 구멍이 있대요. 우리 해골 바가지 보면 이렇게 구멍 뻥 뚫린 거 있죠. 이게 얼굴에 있는 신경들이 다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자르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위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얘 그냥 톡 짧은 대로 살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이거 방송에서 약간 최초 고백인데요. 최초 고백. 오케이. 최초 고백. 진짜 어디거든. 오케이. 예전에 이제 가수를 그만두고 이제 연기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저 이거 방송에서 약간 최초 고백인데요. 최초 고백. 오케이. 진짜 어디거든. 오케이. 예전에 이제 가수를 그만두고 이제 연기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 성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성형을 할 수 있어요. 성대. 진짜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수술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절을 한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 믿고 이제 난 연기해야지 이랬는데 수술조차 없다니까 약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그 당시엔 좀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톤이 높은 건 발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저도 많이 바꾼 거라서. 진짜 저는 억울한 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보컬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정말 유명하다는 선생님 다 찾아가고요. 보컬 트레이닝 그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그 시스템 그거 몇백만 원씩 내고도 해보고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소영이가 목소리가 바뀌면 훨씬 나을 수 있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난 알겠어. 자, 이번에는 홍수와 이시영 씨와 달리 달라진 외모 때문에 호감보다는 논란에 휩싸인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리수 씨인데요. 어떤 논란인가요? 예, 하리수 씨가 6년 만에 이제 앨범을 발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월 중에 하리수 씨의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몇몇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앨범보다 하리수 얼굴이 이상한데? 라면서 굉장히 그 얼굴에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리수 씨는 SNS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이제 최근 모습과 함께 나 요즘에 이런 근황이고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기대보다는 성형한 거 아니야라는 이 댓글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딱 예전 하리수 씨 얼굴이랑 확실히 다른데 진짜 성형을 해서 이렇게 바뀌신 건가요? 일단 하리수 씨를 제가 최근에 뵌 적은 없는데 하리수 씨가 그 최근에 10kg 감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법이 좀 바뀌고 이게 그리고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잖아요. 네, 보정이 들어갔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전과 다른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하리수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초기부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활동도 해왔고 워낙 친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리수 씨의 실체를 압니다. 매주 저는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자주 알고 있는데 하리수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초기부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활동도 해왔고 워낙 친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리수 씨의 실체를 압니다. 국내 활동은 뜸하고 있지만 중국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저는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자주 알고 있는데 성형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플의 힘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셀카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올리는데 처음 본 분들은 그게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 그 SNS를 보면서 성형했네 라고 하다 보니 또 처음 또 이걸 옮겨가면서 그 과정에서 또 성형했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리수 씨도 괴롭히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나와서 하리수 씨가 성형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막 털털하게 막 솔직하게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앞트임을 했다가 다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했다 그러고 뭐 지방이식을 넣었는데 살쪄 보여서 좀 이상하다 그러고 코를 했다가 그거를 또 이상해서 실리콘을 또 뺐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뢰 그냥 하리수 씨한테는 성형 얘기를 조금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이번에도 그러면 뭐 성형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글을 남긴 것 같아요. 아니 성형을 했으면 한 거지 뭐 굳이 이렇게 헐뜯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그래도 뭐 온라인상에 사실 이제 우리가 좋은 의견보다는 이제 악플을 훨씬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악플 다는 사람들은 성형을 해서 관심을 받고 성형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시체말로 뜬다.
이런 것이 노력을 해서 연기를 해서 뜬 사람보다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불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에 이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이런 뭐 악플들, 특히 이제 뭐 성형을 누가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굉장히 그 비인격적인 모욕적인 댓글들을 쓰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좀 왜곡된 마음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리수 씨에게 씌워진 그 성형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9년에는 하리수 씨가 한 행사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외모가 달라졌니 많이 뭐 댓글창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주목을 끌었던 게 장미 성형. 이라는 검색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관 검색어에. 근데 이게 무엇인고 이제 알고 보니까 당시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장미기금 홍보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마치 이것이 하리수 씨가 참석을 했고 하리수 씨가 뭔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그러한 성형 이름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성형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성형 때문에 악플에 욕을 먹고 인격 모독 같은 그런 댓글로 굉장히 상처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면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리수 씨도 어떤 대응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도 하리수 씨가 악플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겨서 악플러들을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또 하리수 씨가 솔직한 분이니까 뭐 성형을 했으면 했다고 얘기할 뿐이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할 뿐이니까 비난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형을 했냐 안 했냐보단 사실은 새로 나오는 앨범 활동 노래가 좋냐 안 좋냐 이거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성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활동까지 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좌절의 시간을 견디고 활동을 다시 시작한 스타인데요. 네, 2000년대 초반 정말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와 찰진 대사로 코미디 영화의 섭외 영순이었어요. 이분 저도 좋아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배우 신희 씨인데요. 정말 그 신희 하면 정말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98년도에 데뷔한 이후 발리에서 생긴 일, 그리고 임창정 씨하고 나왔던 이제 섹시시공, 그리고 이제 가문의 영광 시리즈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로 정말 대단했는데 이때 당시에 영화 몇 편만 찍으면은 몇 천만 원씩 막 통장에 들어올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정말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 저분은 정말 앞으로 창창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오늘의 주제인 성형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굴과 함께 신희 씨의 인생도 확 변해버린 건데요. 승승장구하던 신희 씨가 2011년도 양악수술을 받게 돼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양악수술을 받던 그 붐이 한창 일던 시기였는데 수술 후에 엄청나게 예뻐진 모습이 공개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그때 무슨 반응까지 있었냐면 완전 컴퓨터 미인 황신혜 씨의 그 전성기 때처럼 굉장히 그만큼 이쁜 얼굴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예뻐졌는데 예뻐졌으니까 더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뭐 좌절을 겪은 스타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대중들은 신희 씨의 캐릭터를 충분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 얼굴과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원래 신희 씨 같은 경우는 친근감 있는 약간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악플이 없는 정말 악플 청정 배우였는데요. 이 수술한 얼굴이 공개됨과 동시에 악플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희 씨의 매력이 사라졌다는 좀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이 매력 때문에 캐스팅을 했었는데 다른 똑같은 미인과 똑같은 얼굴이다라는 평가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캐스팅도 끊기게 됐습니다. 이제 작품이 없고 캐스팅이 안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얼굴이 알려진 스타였는데도 이제 아르바이트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 쇼핑몰도 운영도 해보고 식당에서 서빙까지 할 정도로 되게 좀 생활고도 좀 겪고 있었죠. 절정의 인기를 맛볼 당시에 수술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신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연기는 잘하는데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종종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면이 예쁘지 않게 나왔다는 이유로 재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성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한창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예쁘게 생긴 이제 여자 리포터분이 이 현장에 와서 그 현장 리포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배우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다른 어떤 선배가 그 리포터에게 신희 씨가 듣는 곳 앞에서 시대가 변해서 못생긴 애들이 주인공을 한다. 너같이 예쁜 애가 주인공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작품 여배우는 주인공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신희 씨 외모를 비하를 해서 당시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었다라고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희 씨는 이제 코미디 연기로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신희 씨가 잘하는 건 사실 코미디 연기가 아니라 전극 연기고 멜로 연기 이거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처음부터 코미디 연기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냥 코믹한 배우로만 알려진 거예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고 본인도 멜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미디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결심을 한 거였는데, 실제로도 근데 양악 수술하기 전에도 어쩔 수 없이 코미디 캐릭터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다른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부러 코미디 연기도 거절하고 일부러 캐스팅을 본인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양악 수술하고 났는데, 근데 본인이 원했던 결과는 이제 캐스팅으로 연결이 계속 안 되게 된 거였죠. 연기자가 이미지를 변신하는 그거는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이미지 변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하고 있었던 것까지 잃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긴 공백이 꽤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었죠? 그럼 신희 씨는? 일단 수술 후인 2013년에요. 영화 홀리라는 작품을 촬영해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행에 참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백기도 가져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일단 지난해에 다시 M본부의 드라마죠. 훈장 오순남에서 주인공 박시은 씨의 친구 역을 맡았는데 역시나 신희 씨의 그 개성 있는 연기는 살아있었어요. 그 약간 조금 달라진 외모였지만 역시나 그 찰진 연기는 살아있다라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코믹한 연기를 안 하려고 양악을 하신 건데 또 코믹 연기를 하게 되신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신희 씨가 이제 지난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다시 코믹 연기를 할 거냐, 아니면 연기 변신을 할 거냐, 이 질문에 신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다. 코믹 연기를 말하면 하고 좀비 분장도 할 자신이 있다. 나는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겠다라고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웁니다. 신희 씨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의 그 작품 소식은 없나요? 있습니다. 훈장 오순남 이후에 차기작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종편 채널에서 방영하는 사극을 통해서 또 색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돼요. 네. 자, 오늘은요, 변해야 사는 스타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뭐 나도 이름만 바꾸면 또 얼굴을 바꾸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살짝 걱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변화나 성공이든 반드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